저도 이때가 기억이 납니다. 2018년 이제 긱스 리뷰에서 보인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등장이었어요. 신설됐었죠. 기존 통신 서비스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더해서 새로운 섹터를 만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디지털 플랫폼 확대에 따른 달라진 커뮤니케이션이란 위상 이 주제에 맞게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하면은 어떤 기업들이 속해 있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저희가 많이 투자하는 잘 아는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섹터거든요. 네. 어떤 섹터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그 섹터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딱 이제 명명을 할 텐데 이 안에서도 종목들을 보시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인지 뭐 플랫폼인지 정말 다양하게 영역을 서로 깨면서 침범하는 경우가 최근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딱딱딱 범주를 정해서 얘기하는 게 참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 일단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 월트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도 있고요. 반면에 또 통신 쪽에 뭐 버라이즌이라든가 AT&T 같은 기업들도 편입이 돼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범주로 네. 커뮤니케이션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테크주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의외로 이런 기업들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김수연 매니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가장 페이스북 세대라고 아, 저희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들고 왔습니다. 페이스북 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해주신 커뮤니케이션 섹터이기는 한데 메타버스, 그 MZ 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지금 요새 주목을 많이 받고 나오죠. 있죠. 네, 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우리가 아예 5년 안에 이렇게 바뀌겠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게 메타버스 기업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페이스북은 찬찬히 이걸 준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2014년에는 이 오큘러스를 이미 인수를 했고 2019년에는 이 메타 시리즈, 이 호리즌이라는 것을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레이벤 선글라스 혹시 보셨나요? 네네. 네. 그거 오늘 쓰시면 요원 같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한국에서는 이제 구할 수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핫한 아이템으로 또 네.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제페토 뭐 편의점도 있고 많이들 접하시는데 페이스북에서도 이 사무실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 호리즌 워크룸이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런 책상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바로 이렇게 근무 환경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미 시행을 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이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AR, VR 시장 2025년까지 일단 그때까지 6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세대에서는 근무 환경 하면 뭐 도큐사인이나 줌이나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네. 이런 부분을 가미했을 때도 페이스북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이스북이 확실히 예전에 그 소셜 네트워크 SNS 서비스에서 이제는 메타버스로 탈바꿈하는 시도를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들은 게 있어요. NFT 시장에도 진출을 했다고 들었는데 요새 사실 뭐 가상화폐다 이러면서 그렇죠. NFT가 엄청 각광받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페이스북이 진출을 모색을 했을까요? 네, 일단 이 가상화폐 시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네. 기존 시장과 새로운 이 화폐가 약간 경계가 충돌하나? 허물어지고 있고 약간 많이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비트코인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쉽게 말을 해서 비트코인은 뭐 홍길동처럼 약간 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네. 있잖아요. 근데 NFT는 자기만의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할 수 NFT. 없다라는 점이 있어서 네.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노비라는 이제 디지털 월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 뭐 시행을 하고 뭔가 진도를 쫙 나간 단계는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서 계속 이 NFT가 대체 불가능한 이 지불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이런 SNS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라는 나라를 많이 집중을 하고 그렇죠. 계시는데요. 네.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13억 9천만 명
온라인 대출 시장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NFT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이 진출을 했는데요. 많은 제약을 걸지 않고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겨서 이 부분까지 내다봐서 페이스북을 좀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대 때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했었잖아요. 리브라라고. 그렇죠. 물론 무산이 되기는 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크립토커런시 마켓이나 아니면 방금 얘기해 주신 NFT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 쪽에 확실한 뭔가 안목을 가지고 열심히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페이스북 하면 이제 좀 아빠들 많이 쓰고 요새는 근데 네.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계열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인수했죠. 페이스북을 단순히 그냥 메신저 하던 페이스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뭐 가상화폐라던가 대출 시장이라던가 메타버스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냥 평범하게 알던 단순한 SNS 기업이 아니라 사실 SNS도 뭐 왓츠앱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다 페이스북 그렇죠. 계열사로 포함이 되어 있고 NFT 시장이나 메타버스 쪽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페이스북 첫 번째 기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부장님, 두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뭐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사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제 마음속에 원픽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네. 생각하는 알파벳이고요. 알파벳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파벳이란 이름은 이미 바뀐 지 꽤 몇 년이 되었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구글이 알파벳이에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러실 수 많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름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알파,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회사를 통해서 베팅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도 담았다고 세르게이 브린 그 창업자가 얘기도 처음 했었었고요. 듣는 얘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 볼 때 그런 어떤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 이래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자회사들의 어떤 그 앞에 있는 알파벳을 따서 A부터 Z까지 다 한다. 그래서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주사로 변경을 해서 G라고 하는 구글은 검색 엔진인 하나의 자회사로 내려갔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오늘 어차피 이게 추석 특집이기 때문에 뭐 집에서 다들 편하게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에게 물려줄 어떤 컨셉이니까 뭐 자녀분들이랑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좀 오늘은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좀 쉽게 얘기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싶어요. 부드럽게. 네. 실제 제 아들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구글을 왜 사야 되죠라고 고객분들이 이제 물어보시거나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하루를 떠올려 보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나의 하루가 어땠는가. 일단 저를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제 전 세계 모바일 운영 체제의 대다수인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구글의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PC의 운영 체제는 90% 이상이 아시겠지만 다 마이크로소프트 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모바일 체제 30은 애플일 텐데 이 안드로이드 체제의 휴대폰을 쓰는 전내훈 부장은 아침에 일어나서 구글의 캘린더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구글 지도로 오늘 어디 가야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여행 갔을 때도 구글 지도만 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여행을 좀 못 가지만 그리고 지메일을 통해서 메일이 뭐가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크롬을 통해서 인터넷 서핑을 막 해서 정보도 찾고요. 그리고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아서 이것저것 또 그 안에 앱을 사용하고 게임하시고 그렇죠. 게임도 하고요. 결제도 하고요. 그리고 쇼핑도 하고 그러다 무료해질 때는 이제 우리의 최고의 친구죠. 유튜브를 그렇죠. 보고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또 제가 많이 찾아보는 우리 한국경제TV의 주 영상을 제일 먼저 띄워주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시청을 하고 그래서 노을 지는 모습이 멋져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또 자동으로 구글 클라우드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하루를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드린 건데도 사실은 저는 좀 속된 말일 수 있지만 구글의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모든 걸 저는 구글하고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플랫폼 안에 노출되면서 이 안에 중간중간에 보이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주들이 광고료를 구글에 내고 광고를 싫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모바일 의존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투자 포인트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그렇죠. 심화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구글이랑 알파벳 하면은 뭐가 무슨 기업이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이고 방금 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정말 하루를 구글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알파벳이라는 종목을 주목해 봐야 한다. 지금
아주 비등비등합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에 이어서 알파벳까지 확인을 봤는데 세 번째 준비하신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어요.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닐까 싶은데 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그 사람이 그 시대를 이렇게 거슬러 지나도 가장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네. 뭘까요? 뭐 그래픽일 수도 있고요. 음악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없으면은 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까요? 영상? 바로 그 사연, 스토리인데요. 네. 스토리가 중요하죠. 네, 스토리가 없으면 뭐 음악도 그래픽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게 잘 짜여진 드라마에 연기를 못하는 아이돌이 나왔을 때 몰입이 안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뭐 기승전 스토리다. 네, 근데 그 그렇죠.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네. IP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굉장히 OTT 시장, 토종 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1위를 달리고 있고 그게 바로 이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2위 기업과는 3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지금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P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최소 3, 4년 정도 네. 시간이 걸리는데 이 IP가 있을 때 이게 원활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콘텐츠 수급난이 있기 때문에 이 IP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기존 그 오리지널 시리즈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결국에는 중요한 게 콘텐츠인데 이런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굉장히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다음 기업은 이 기업은 IP 하면은 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항상 1위에 거론되던 그렇죠. 그런 기업인데 네.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월트 디즈니 역시나 이제 저도 이걸 제 아들이 보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인데 공주가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당연하겠죠. 네. 근데 최근에 겨울왕국은 엄청 재밌게 보더라고요. 뭐 그래서 남녀노소 다 좋아했던 그렇죠. 레디코 레디코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그 노래도 부르고 그 안에 나오는 울라프 인형이 너무 귀엽다고 막 사달라고도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게 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아시겠지만 만화 회사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만화 캐릭터로 아시다시피 그 귀여운 미키 마우스도 만들었고 그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이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만화 영화로도 돈을 벌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캐릭터로 또 사업으로 돈을 벌고 이걸로 다양하게 또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콘텐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보면은 예전에 이제 만화 영화 제작에서 그냥 단순하게 시작을 했다가 네. 인수합병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 디즈니가 인수를 했었나? 라고 생각하실 게 뭐 ABC 같은 경우도 그쵸.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픽사, 픽사도 2006년에 인수를 네네.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마블이겠죠. 2009년에 어벤져스 나오는 이제 마블사도 인수를 했었고 뭐 루카스필름도 2012년에 인수를 했었고 스타워즈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다 가진 좀 속된 말로 재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포츠 채널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웬만한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의 어떤 컨텐츠 안에서 우리는 또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제 넷플릭스랑 또 이런 스트리밍 경쟁을 또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살펴보면은 결국은 디즈니 최근 주가를 보시면 네. 별로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 디즈니의 매출 구조로 봤을 때 테마파크 리조트가 거의 37%거든요. 근데 거의 디즈니랜드를 못 갔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네. 때문에 아무래도 테마파크를 직접 못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최근에 뭐 상해 리조트 상해도 만들었었고 뭐 홍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영화 매출도 아시겠지만 영화관에 나와서 영화를 볼 수도 없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최근에 디즈니의 매출이 당연히 좋지 않았었을 텐데 최근에 보면은 5분기 만에 다시 턴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결국은 지금 보시면 이제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저도 얀센의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든 이제 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 백신으로 인해서 테마파크도 다시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영화관도 조금씩 가고 있는 게 지금 지표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살아날 거니까 사실 자녀들한테 물려주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을 예전만큼 엄청 빠져 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정도 상황에
증여를 해주거나 사주고 조금 쉬어갈 때. 그렇죠. 어차피 뭐 5년 뒤에 10년 뒤를 그쵸. 보실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 두 번째 또 포인트는 스트리밍일 거니까 저도 넷플릭스 정말 좋아합니다. 올 때도 DP를 열심히 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예전 군 생활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왔는데 디즈니 보면은 지금 스트리밍 가입자 수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 보면은 네. 1억 1,6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그 강자로 떠오를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또 최근에 보면 또 우리나라의 또 마동석 배우가 그 안젤리나 졸리랑 이터널이라고 하는 또 영화를 마블에서 찍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 기대하면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디즈니는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자녀들한테는 저도 꼭 사주고 싶은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고민을 했었던 게 디즈니냐 넷플릭스냐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어려운 약간 치열한 고민이잖아요. 경쟁 구도잖아요. 네. 다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저는 넷플릭스를 꼽았던 게 네. 그 세계관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게임 산업에 진출을 한다. 요거 아. 보고 저는 그걸 선택을 기사가 했는데 얼마 전에 나왔었죠. 네, 그 기묘한 이야기 엄청 오. 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미 게임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번 그 세계관에 빠져들면 그렇죠. 이게 약간 현실과 마블 세계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 요거를 선택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미국에서는 아이들한테 생일 선물로 네. 올라프 인형을 사주는 게 아니라 디즈니 주식을 주식, 선물한다고 그런 점들이 아마 금융 선진국을 저희가 좀 따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3대가 사랑하는 할아버지도 알고 맞아요. 그렇죠. 아빠인 나도 알고 우리 아들도 아는 네. 종목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월트 디즈니는 월트 디즈니대로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대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업계에서는 둘 다 이제 비등비등하게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넷플릭스보다는 좀 뒤처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후발주자니까. 네. 이런 점들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차피 모든 사업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2019년도인가요? 20년도? 네,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목이 되는 거고 저도 넷플릭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넷플릭스의 장점은 컨텐츠가 영역을 가지지 않고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일단 느끼시겠지만 저도 약간의 걱정을 하는 건 만화 영화 위주일 거고 그리고 이제 마블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쪽의 영화 그리고 이제 아까 루카스 필름 쪽의 스타워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의 확고한 쪽의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에서 성장 동력을 어떻게 또 추가로 뚫고 나갈 것인가 네. 얼만큼 더 넷플릭스만큼 콘텐츠 컨텐츠를 확보가. 다양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주목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때 가서도 또 이 디즈니는 M&A를 계속 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 워낙 방법밖에 미디어 없을 것 같아요. 제국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라 그런 걸 계속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가면은 저는 두 기업이 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회사의 모토가 6살부터 60살까지 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품을 만들자는 게 모토라고 해요. 네. 그만큼 넷플릭스보다는 약간은 뭔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라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네.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스트리밍 이 업계에서도 더 확고한 위치를 가질 수 있기를 네.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앞서서 이제 수연 매니저님께서 페이스북에 그런 메타버스 기업의 탈바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하면은 요 기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로블록스가 인기가 있는 이유,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를 꼽자면 네. 대리만족. 대리만족이요. 이 키워드를 꼽아보는 게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들과 기존 세대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 뭐 예를 들면 명문대에 진학을 하거나 뭐 재산을 물려받거나 뭐 랜선 여행 막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에 또 특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랜선 여행을 가고 랜선 시험을 보고
모든 걸 랜선 뭐 아이돌들이 데뷔를 하고 이런 요새는 소개팅도 환경에 랜선으로 한다고. 그렇죠. 네,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런 MZ 세대들이 꾸준히 소통 생태계를 이 안에 구성을 하고 있다. 근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런 또 뭐 대리만족 부분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5천만 개의 월드, 자기들이 만들어낸 세계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19년만 해도 464억 달러였는데 2030년에는 1조 5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가장 MZ 세대가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 가상 세계에서 실현을 할 이 마당이다라는 네. 점에서 이 로블록스를 꼽았습니다. 로블록스 올해 초에 상장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어마어마했죠.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한번 이 기업을 공부를 해보려고 다운로드를 해봤는데 들어가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분명히 MZ 세대인데 Z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좀 생소하기도 했었는데 네. 트렌드로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 메타버스 기업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로블록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섹터로 달라진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대해서 뭐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그리고 로블록스까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